자동매매에 입문하시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입문자가 최대한 수업료를 안 내면서 입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채널의 취지인데, 드리고 싶은 게 많다 보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자동매매에 입문하시면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들을 모아서 간단히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노하우에 대한 질문들은 빼고 자동매매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만 모아서 구성해 봤어요. 이 질문들 하나에만 답변 드리려고 하더라도 영상으로 따지면 몇 편 내용이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히 답변 드리는 걸로 했어요. 이 질문들은 저희 구독자들이 주신 것도 있고, 주위의 많은 입문자들이 지금까지 제게 했던 질문들, 그리고 저 역시 누군가에게 던졌던 질문들이기도 합니다. 저도 언젠가는 초보자였고 풀리지 않는 궁금증들이 많았죠. 그리고 저 역시 사기도 당해본 경험이 있어요. 이 영상은 저의 과거와 같은 질문을 가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 입문하시는 분들은 꼭 끝까지 봐주세요. 이 답변들 중 대부분은 팩트에 가깝다고 제가 믿는 답변들이지만, 일부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동매매로 돈을 벌 수 있나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죠. 네, 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벌 수 있는지 알려드리는 채널이니까 계속 봐주시면서 논리적으로 합당한지 꼭 비판하면서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물은 위험하지 않나요? 위험하죠. 그 위험한 이유는 레버리지로 인한 청산 때문인데요. 그래서 더더욱 자동매매를 통해서 손실을 완벽하게 제한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청산이 안 나도록 비중 조절과 해지 등을 완벽하게 설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동매매로 매일매일 안전하게 돈 벌 수 있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매일매일 벌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매일 벌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기꾼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사기꾼의 멘트입니다. 이게 뭐 오늘도 얼마 벌었다. 그런데 자동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한 건의 거래나 또는 오늘 얼마를 벌었다 이런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매일매일 번다고 말하는 보트를 팔거나 임대하면 그건 100% 물을 많이 탄다는 말이거든요. 안전하지 않단 말입니다. 걸러야 할 사기 1순위예요. 그럼 어떤 주기로 버는 게 맞냐? 제 기준에서는 저는 연단위 손실이 없다. 또는 1년 중에 8달 이상이 수익이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정도면 아주 잘하시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기준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매매로 어떤 전략들을 쓰는 거예요? 크게 분류하자면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방향성 매매와 관계성 매매예요.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는 매매는 대부분 방향성 매매일 거고요. 방향성 매매는 오를 거냐 내릴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매매하는 그런 겁니다. 좀 나름 크게 또 나눠보면 네 가지로 나눠서 롱 추세 추종, 숏 추세 추종, 롱 회귀 전략, 숏 회귀 전략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추세 추종과 회귀 전략을 롱숏으로 나눠서 다른 전략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롱과 숏이 다른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전략을 쓰기 때문이에요. 그럼 관계성 매매는 어떤 게 있을까? 관계성 매매도 나눠보면 크게 아비트라지 전략, 프리미엄 전략, 페어 트레이딩 이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비트라지 전략은 시장 간의 가격이 다를 때 높은 애를 숏, 낮은 애를 롱을 치면서 만나면 그 차익을 취하는 방법이고요. 좀 더 복잡하게 들어가면 세 가지 이상의 종목을 활용하는 삼각차익 전략이나 HFT 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전략은 상품의 고유한 설계 방식에 따라서 두 자산 사이에 안전한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전략들이에요. 앞서 설명드린 캐시앤캐리나 한배숏 전략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물론 그 외에도 많은 전략이 있습니다. 페어 트레이딩은 상관성이 낮은 자산끼리 이격이 발생했을 때 높은 애를 숏,
낮은 애를 롱을 쳐서 그 갭을 추구하는 전략입니다. 수익률이 얼마예요? 이것도 매우 중요한 질문인데요. 수익률이라고 물어보기보다는 기대값이라고 물어보는 게 좀 더 정확한 질문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확한 수익률을 알려면 적어도 10년 정도의 데이터가 있어야지 이게 의미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연히 어떤 자산이 2년 동안 좀 많이 올랐어. 그러면 그 자산을 사서 평생 가지고 있으면 돈 버나요? 전략의 수익률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떤 일정 시간, 뭐 몇 년 정도 좋은 수익을 냈다라고 해서 이게 앞으로도 계속 좋은 수익률을 낼 거라고 기대하는 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기대값이라고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사기꾼을 걸러내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전략에 따라 천차만별이긴 한데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전략의 성향에 따라 다른데요. 위에 설명드린 방향성 매매 기준으로 각각의 전략에 대한 기대값이 연평균을 기준으로 30%를 많이 넘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혹시 이 기대값이 많이 작다고 생각하는 고수분들이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 실력과 경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30%라는 기대값이 너무 작다고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관성이 적다면 여러 전략을 같이 쓸 거니까요. 여러분도 백테스트 하실 때 단일 전략의 수익률이 저 결과를 많이 넘어서는 결과가 나온다면 일단 의심은 하셔야 됩니다. 그런 관계성 매매의 수익률은요. 관계성 매매의 수익률은 전략에 따라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반적인 관계성 매매는 매우 안전한 대신 기대 수익이 낮지만 때때로 시장에 큰 빈틈이 나타나기 때문에 수익을 일반화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얼마 전에 있었던 계엄빔이 있었죠. 한국 시장에서만 코인이 폭락했기 때문에 업비트에서 구매해서 해외 거래소로 옮겼다면 40%의 큰 차익을 얻을 수 있었겠죠. 그때 안 사줬다는 얘기도 많았는데 제 주위에 시도해가지고 성공한 분들이 여럿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기회였다고 생각해요. 뭐 여러 번 눌러가지고 됐다라는 분들도 있었고 API로 주문을 넣으니까 됐다라는 분들도 있었고 예, 그랬었습니다. 저는 그때 벌었냐고요? 그때 자고 있었기 때문에 다음날 엄청 억울했었죠. 아니 평소 같으면 절대 안 잘 시간인데 뭐에 홀려가지고 그렇게 일찍 잤지?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인데 그거 엄청 억울했었습니다. 자동 매매에 성배가 있나요? 와, 이 성배를 찾아다니는 노력을 되게 많이 하죠, 보통. 뭐 특별한 게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성배,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물론, 시장에 아주 작은 빈틈이 비교적 짧은 시간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 뭐, 아까 설명드렸던 계엄빈 같은 게 그런 경우인데, 그렇게 일회성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눈에 띄는 알파가 일주일에서 길게는 뭐 한 1년 이상도 유지되는 그런 상황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배는 매일 수익을 내거나 저도 생각나네요. 제가 해외 선물 트레이딩을 할 시절에 저희 외삼촌이 굉장히 오랜 시간 활동하신 파생상품 트레이더이신데 그 삼촌한테 제가 물어봤던 게 삼촌 매일 1%씩 먹는 게 가능해요? 이런 질문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삼촌이 가능해 그랬었어요. 예. 근데 그분은 그 손매매 하시는 분이라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 주는 바람에 저도 한동안 성배를 좀 찾아다녔는데 예, 전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손매매로 가능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자동 매매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 이유는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매일 수익을 내거나 아니면 몇 년 만에 몇만 퍼센트의 수익을 내거나 뭐 이런 성배를 얘기하죠. 누군가는 시장의 비밀을 알아서 수익 나는 타점만 쏙쏙 뽑아먹는 그런 마법 같은 전략, 뭔가 특별한 전략 이런 것들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제 주위에 아까 그 삼촌을 비롯한 좀 진짜 잘하시는 손매매 트레이더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전략을 코드로 옮기려는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해봤어요. 예, 근데 그 문제들이 있습니다. 뭔가 특별한 전략, 이런 것들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시스템에는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백테스트 결과가 몇만 퍼센트로 표시되는 것도 1년 단위 단리로 보면 대부분 20%에서 50% 사이예요. 복리로 10년 정도의 기간을 표시하다 보니 그렇게 보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죠. 백테스트 할 때 단리로 테스트 하셔야 돼요. 전략 특성상 단리로 표시 안 되는 전략들도 있거든요. 그런 전략들이라도 꼭 수익 테이블을 띄워가지고 연 단위로 보시는 게 현실적입니다. 아니, 유튜브 보면 코인으로 단기간에 몇백, 몇천만 원으로 몇십억, 몇백억 번 분들이 많던데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런 분들을 보고 포모를 느끼시거나 할 수 없는 걸 따라하려고 하면 안 되니까 저는 이게 유튜브의 악영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버신 분들의 유형을 조금 세분화해보면 첫 번째는 세상 운 좋은 분들. 그 선물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고배율의 레버리지를 지원하기 때문에 수십 배 또는 100배 풀로 레버리지를 쓰고 매매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얻어 걸려가지고 몇 번 이겼다. 그러면은 진짜 큰 돈을 벌 수도 있죠. 선물하는 수많은 플레이어들 중에 그런 분들이 우연히 몇 있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런 운 좋은 분들을 목표로 삼는 거는 전략 용어로 보면 과체적화에 해당하는 거겠죠. 두 번째 타입은 시작 시점이 빠른 분들. 코인 시장은 비교적 역사가 짧고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상승을 한 시장이기 때문에 2020년이라고 해봐야 5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 시간 동안 20배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많이 버셨겠죠. 세 번째 타입은 밈코인 같은 거에 잘 올라타신 분들. 밈코인이나 또는 엄청난 상승을 일으킨 알트코인을 뭐에 꽂혔는지 모르지만 사신 분들. 몇만 퍼센트 상승한 애들이 덜어있죠? 예, 그런 거를 잘 타신 분들이 또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운 좋은 분들이 있을 거고, 네 번째 타입으로는 사기꾼들이 있겠죠. 그리고 실력으로 번 타입으로는 다섯 번째, 시장의 빈틈을 찾으셨던 분들. 아무나 할 수 없는 걸로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시장의 빈틈이 비교적 최근까지 좀 아주 많았어요. 예, 저도 그런 빈틈에 올라탄 적이 몇 번이 있는데, 제가 빈틈을 찾으면은 알파가 소실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많은 돈을 벌지 못했는데, 일예로 말도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선물 시장 간에 가격 괴리가 있다. 뭐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똑같은 선물인데 순간적으로 막 0.5%씩 차이가 나요. 그럼 진짜 쉽죠. 우리 같은 시스템 트레이더들이 더 높은 시장 거를 숏치고 더 낮은 시장 거를 롱 치는 것만 자동화 시키면 바로 돈을 버니까요.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김치 프리미엄 같은 거 있잖아요. 김치 프리미엄이 막 큰 코인,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김프가 그냥 몇 프로 꼈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막 30% 이런 식으로 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송이 불가할 경우에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예전에는 전송이 되는 상태에서도 그런 일이 생겼거든요. 이것도 아주 쉽죠. 전송이 되는데 싼 시장에서 그냥 보내서 비싼 시장에서 팔면 되죠. 뭐 그거 말고도 많습니다. 근데 이런 알파들이 순간적으로 생겼다가 없어지긴 하는데 이런 알파를 잘 찾아가지고 그 알파가 운 좋게도 조금 오래 유지가 됐을 때 그걸로 돈을 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섯 번째 타입으로는 블록체인 개발자 수준의 지식이 있는 덱스 트레이더들. 엄밀히 얘기하면 덱스 트레이더도 아닐 수도 있어요. 네, 덱스 시장에조차 상장되지 않는 프로젝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처럼 상장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아니라 프로젝트를 분석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난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인류 화이트 해커들이 대부분인데
제 주위에도 저랑 같이 프로젝트에서 일했던 인류 화이트 해커나 블록체인 개발자분들 중에 단기간에 수십억 이상을 번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상장되기 전 프로젝트를 발굴해서 초기 참여를 해서, 초기 참여라는 게 그 회사에 들어갔다라는 게 아니라 프리세일스에서 샀다거나 그렇게 참여를 해서 프로젝트가 성공하는 경우 상상도 못할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 참여자들도 이런 초기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밈코인 같은 경우에는 많아요. 대표적으로 솔라나 체인의 펌프펀 같은 사이트를 가보면은 여러분도 밈코인 만들 수 있어요. 진짜 몇 분 안 걸리는데 그렇게 만든 프로젝트들을 불과 막 1분 전에 만들어진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막 살 수가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그런 프로젝트들이 먼지처럼 사라지겠지만 혹시 아나요? 그게 뭐 몇만 배 뛸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데 뭐 그런 케이스를 그런 일반 참여자가 참여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정말로 블록체인 개발자 수준의 지식이 있어가지고 보안에 참여하거나 해가지고 돈을 벌거나 아니면 정말 좋은 개발자가 좋은 백서를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었다. 이런 거를 잘 발굴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돈 많이 벌었는지 궁금하시죠? 못 벌었으니 이렇게 시스템 트레이딩을 하고 있겠죠? 제가 참여한 프로젝트는 아직 진행 중이어서 상장은 됐는데 결과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섯 번째 타입은 위에 잠깐 얘기하다만 진짜 손매매 고수들. 꼭 코인 선물이 아니더라도 파생상품 시장에는 전설적인 고수들이 많이 있어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선물을 처음 접하게 된 것도 일상가물치라고 하는 그 당시에 유명했던 파생 트레이더 분을 통해서였거든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굉장한 재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의 기법에 뭔가 특별한 게 있다기보다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기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중 조절을 굉장히 잘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저도 그분들만큼 잘하는 트레이더는 아니었는데 개발자도 아니고 예전에 손으로 매매하던 트레이더였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땐 막 그랬어요. 모니터에 써붙여 놨었어요.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텐데 원칙들을 포스트잇으로 막 붙여놔요. 그리고 이른 날에는 한 번만 더 원칙 안 지키면 손가락 잘라버린다고 포스트잇에 새로 써서 또 붙여놓고 모니터 부시고 저 모니터는 부신 적이 없네요. 마우스 선 자르고 엄청나게 자책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랬죠. 물론 그때도 그걸로 먹고 살기는 했었기 때문에 수익은 냈었지만 실제로 컴퓨터 앞에 하루 종일 그것도 해외 파생 시장이기 때문에 밤새면서 앉아 있었기 때문에 하루만 손실나서 까먹더라도 전날 수익 본 거를 헛짓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밤새면서 헛짓을 했다는 괴로움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저는 잘못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과연 원칙을 어긴 것이 잘못된 일이었는가? 그래서 그날 손실이 난 건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건 아니거든요. 제가 이 채널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중에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데 내가 손실을 봤을 때 이게 내가 잘못이 없다라는 이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메시지를 이미 다 겪고 이미 다 체득하신 그런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매매는 얼마든지 이기는 날과 지는 날이 있는 건데 그 당시에는 자꾸 자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중요한 건 비중에 대한 원칙을 지키는 것이고 비중에 대한 원칙만 지킨다면 저는 잘못한 게 없었던 거라고 지금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 생각에는 6가지 정도의 타입이 있는데 여러분이 따라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있다면 그쪽을 하시면 되고요. 다 시스템 트레이딩보다는 많이 버는 방법들이기 때문에 있다면은 저희 채널 안 보셔도 됩니다. 근데 없죠. 그러니까 저분들을 목표로 삼아서도 안 되고 포모가 생겨서도 안 돼요.
저분들을 못 따라하니까 자동매매 해야 됩니다. 이 얘기가 아니고 중요한 건 포모가 생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선물 시장에 그 수백만, 수천만 명의 플레이어들 중에 90% 이상은 다 손실이 난단 말이에요. 그 10%의 수익 계좌, 그 10%의 수익 계좌를 보고 포모를 느끼는 것도 아니고 그 10% 중에서 상위 1%. 예, 그런 분들을 보고 포모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포모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이 매매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좋은 성과를 얻게 되더라도 만족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이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앞으로 정밀하게 적정 비중이라는 거를 계산해서 그거를 베팅을 할 텐데 그 적정 비중이라는 거는 감에 의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정밀하게 근거를 가지고 비중을 찾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비중을 높인다. 당연히 리스크가 커진다는 거죠. 포모, 여러분이 꼭 피해야 될 감정입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아니 그럼 손매매가 시스템 트레이딩보다 우수한가요? 저는 똑같은 실력이고 100% 자신의 멘탈을 제어할 자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손매매 트레이더가 더 우수한 성적을 낸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100%예요. 100%에서 1%만 자신을 제어하지 못할 확률이 있으면 안 돼요. 1년에 단 하루도 술에 취해서 감정이 흐트러진 상태로 매매하는 날이 있어서도 안 되고요. 그렇잖아요. 뭐 여러분은 술 드시나요? 저는 술을 즐기는 편인데 취하면 용감해진다고. 예, 술 먹고 손매매를 한다. 베팅이 잘못되겠죠. 단 하루도 지인과 다퉈서 감정을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매매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재능의 영역이라고 감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왜 제어만 가능하면 손매매가 더 우수하다고 생각하냐면 손매매를 하는 경우에 아주 많은 상황들을 고려할 수 있거든요. 눈으로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어떤 차트 패턴부터 주요 뉴스까지 다 고려하는 게 가능한데 그걸 코드화시키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럼 시스템 트레이더는 어떻게 수익을 내느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생각하는 여러 진입 조건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첫 번째, 장기 추세선 위에 있으니 상승 추세네 라는 조건이 있고, 두 번째, 지금 상당히 조정받았네 라는 조건이 있고, 뭐 지금 지표 발표 시간이네, 매매하지 말아야지. 지금 미국장 시작 시간이네, 변동성이 커지겠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1번에서 5번까지. 손매매 트레이더가 하는 일은 1번에서 5번까지 모든 조건이 맞는 종목을 선택해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시장이 5개만 해도 5개 시장에 5가지 조건이니까 25개 경우의 수가 있는 거죠. 이 모든 조건이 맞는 단 한 종목, 단 한순간을 찾아서 자산 대비 50%를 산다. 그렇게 되면 한 가지 조건에 55%의 승률만 존재하더라도 5개 조건이 다 틀리기는 진짜 어렵잖아요. 그래서 강화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아주 높은 확률의 타점을 잡는 게 가능하겠죠. 이게 우수한 손매매 트레이더의 방식이에요. 그럼 시스템 트레이딩은 그게 가능한가요? 모르겠습니다. 가능한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실력이 없고 대다수의 여러분도 그런 코딩 능력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짜다 보면 쉽게 과처장 문제에 걸려요. 왜냐하면 하나씩 조건을 넣다 보면 좋은 애들만 추리게 되거든요. 시스템 트레이더는 과체적 문제를 늘 언제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시스템 트레이딩은 어떻게 하냐? 방금 예를 든 게 5개 시장에 5개 조건이었죠. 그러면 5 곱하기 5에서 25가지 봇을 전부 작동시키는 거예요. 튜브 기준으로는 얼러트가 25개인 거겠죠. 그 모든 걸 다 걸어요. 근데 아까 손매매 하시는 분은 비중이 50%가 들어갔죠? 그러면 25가지 보시니까 2%씩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각각의 승률은 55%라고 하더라도 시행 횟수가 늘어나니까 자연스럽게 상승 효과가 일어나겠죠. 물론 이 5개 시장의 5개 조건이
서로 굉장히 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면 해당이 안 되겠지만 서로 상관성이 적은 진입 조건들이 5개가 있다. 그러면 각각의 승률이 55%라고 하더라도 실행 횟수가 늘어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더하기 효과가 일어나겠죠. 어떤 한 가지 신호가 강하게 발생한다. 그럼 자연스럽게 모든 종목이 다 진입해서 수익은 극대화되고, 약한 신호가 어떤 일정 종목에만 약간 생겼다. 그럼 한두 종목만 진입해서 손실은 최소화되겠죠. 제가 생각하는 시스템 트레이딩은 이렇습니다. 교집합을 만드는 거예요. 노이즈들이 있더라도 패배를 감수해 가면서. 그러면 손매매랑 똑같냐? 그건 아니에요. 모든 조건이 다 틀릴 확률을 베이지 정리를 활용해서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상상 이상으로 높은 확률이 나와요. 그래서 더하기가 아닙니다. 55%짜리를 더하는 개념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전부 다 틀릴 확률을 빼는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곱하기죠. 그런데 시스템 트레이딩은 단순히 더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내 멘탈이 컴퓨터 수준이라면 손매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시장에 참여하는 동안에는 계속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그런 노력도 더해지긴 하겠죠. 그럼 꿀잠님은 엄청 좋은 전략을 가지고 있나요? 앞에 말씀드렸죠. 저는 성배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엄청 좋은 전략? 예,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는 제 전략이 좋다고 생각하긴 하죠. 그런데 제가 쓰는 전략이 일반적인 전략에 비해 특별히 엄청 좋냐고 묻는다면 조금 더 좋다라고 밖에 말하지 못하겠네요. 다만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향이 다른 여러 전략들을 잘 섞어서 정밀하게 비중을 조절해서 안정적인 결과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청산 확률은 0에 가깝게 설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귀 전략만 운용하거나 회귀 전략의 진입 비중이 유독 높은 사람들에 비해서 수익 곡선이 덜 완만하지만 위험성은 훨씬 적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진짜 청산 확률이 0인가요? 0이냐? 0으로 만든다고 노력은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 911 테러급의 사건이 일어나면 코인이 순간적으로 얼마나 떨어지려나요? 또는 얼마나 오를까요? 비트코인 기준으로 20% 이상이 급락하고 알트코인 기준으로 40% 이런 급락이 1시간 안에 일어나는 경우, 근데 하필 그때 주문이 너무 밀려가지고 내 주문 중에 해지가 안 일어났다, 이런 우연까지 겹쳤을 경우에 그래도 청산은 안 납니다.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오히려 숏 포지션으로 인해 약간 수익이 날 것 같은데, 그런 정확하게 계산해 보진 않았네요. 그런데 다만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만약에 세계 2위 거래소인 바이비트가 망한다거나, 내가 거래하는 기초자산인 테더가 붕괴한다거나, 또는 양자 기술로 해시 함수가 갑자기 풀렸다거나, 뭐 이런 수준의 사건에는 잘 모르겠네요. 네, 지금 제 포지션을 보시면 빨간색이 이더리움, 솔라나, 이 빨간색이 숏 포지션이죠. 숏 포지션은 추세 추종 전략으로 당연히 지금 시장의 상황이 굉장히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추세에 맞춰가지고 숏 포지션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롱 포지션을 잡고 있는데, 롱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추세와 다른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손실이 없고, 시바이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아주 약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이런 회귀 전략 같은 경우에는 깊은 곳에서, 깊은 곳이란 얘기는 추세에서 많이 벌어졌을 때 진입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실제로 숏 포지션이 상당히 큰 수익을 얻은 상태에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포지션을 잡고 있어도 모두 손실을 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비중을 보시면 이더리움 대략 3만 달러, 솔라나 대략 3만 달러. 네, 추세 전략이기 때문에 추세 전략에 맞는 비중만큼 진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회귀 전략의 경우에는
추세에서 멀어질수록 분할로 진입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중이 아주 작습니다. 이런 회귀 전략 기준에서 보면은 지금 진입이 많이 안 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떨어지면 좋다라는 겁니다. 시스템 트레이딩 입장에서 보면. 제가 포지션을 공개하고 이런 거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안 하려고 하고, 왜냐하면 포지션을 공개하거나 이러면 뭐 잘 될 때만 보여주냐 뭐 이런 얘기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이 공유 버튼을 눌러보면 막 수익률 51% 하고 막 수익 찍히고 요런 화면 여러분 보신 적 많죠. 제가 포지션을 보여드렸다고 해서 절대 자랑하려고 보여드린 게 아니고, 다만 앞에 설명한 것처럼 여러 가지 전략과 여러 가지 종목에 걸쳐가지고 동시에 진입해 있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드릴 수 있을까 해가지고 보여드린 거고요. 여러분은 시스템 트레이더라면 절대 이러한 것들, 한 번의 매매에 대한 결과를 공유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절대 신경을 쓰시면 안 됩니다. 시스템 트레이딩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한 번 이기고 지는 거는 말씀드렸죠. 55%를 엄청 많이 반복하는 것 뿐이라고요. 이거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 앞으로도 뭐 포지션을 보여드릴 일은 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에 아주 특수한 상황이 생겼거나 이런 경우에는 참고로 보여드릴 수 있을지도 몰라도. 그리고 여기 마진 레이쇼를 보면은 마진 레이쇼가 리퀴데이션 레벨, 그러니까 청산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보시면 1%도 안 되죠. 자산 대비로 이 마진 레이쇼가 어떠한 경우에도 높아지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신경 안 쓰고 원래 취지에 맞게 매매는 프로그램에게 맡기고 꿀잠 자는 데만 집중하실 수 있게 그렇게 진입 비중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 전체적인 포지션이 수익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마진 레이쇼가 낮은 거는 있지만, 그래도 절대 부담되지 않는 비중으로 설정을 하셔가지고 여러분은 꼭 꿀잠 자시길 바랍니다.